봉화군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하루 이틀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단기간에 일손이 필요한 영세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영주댐이 7년 만에 준공 승인을 받으며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수건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영주시는 이주단지 주변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체험형 관광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국내 수목원 최초로 공간안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수목원 측은 전문가 사전조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산림안전 분야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만난 예술, 옛 그림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포스아트 레플리카 특별전이 경북도청 북락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는 필수적인 인력이 됐지만 농가가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 하루나 이틀 단위로도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도입됐는데요. 지난 4월 의성에 이어 봉화군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고추를 수확합니다. 하루면 1헥타르 면적의 밭에서 고추를 모두 따는데 열흘 정도는 지나야 다시 수확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듯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에서는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석 달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 계절 근로 사업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봉화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짧은 기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덕분입니다. 영세 농가가 되다 보니 그 공용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하루 이틀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니 고맙다게 생각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하루나 이틀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경북에서 봉화군과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됐는데 봉화에는 지난 17일 캄보디아에서 24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습니다. 이들을 고용한 봉화농협에서는 명호면 비나리 권역센터에 숙소를 마련하고 내국인 숙련 근로자를 반장으로 배치해 작업을 돕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음식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농사를 포기하려던 일부 영세 농민들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통해 농사를 지속하는 효과도 있다며 사업 규모를 더욱 늘릴 방침입니다. 봉화군은 농사가 적은 중소규모의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보고 농가 반응이 좋으면 내년 5월부터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으로 부르는 게 값이라던 농번기 사설 인력 중개소 이용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2일자로 영주댐이 환경부의 최종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도 조속한 댐 준공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요. 댐이 지어진 지 7년 만에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영주시는 그동안 계획을 세워왔던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수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황교원 영주시 하청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영주댐이 7년 만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영주댐이 생기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감수하자라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댐 주변 각종 개발이 추진되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계속 준공이 늦어지니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영주댐 준공으로 지금껏 미루었던 주변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주민들의 댐 철거와 존속의 갈등이 완전 해소되어 영주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네, 2016년에 본댐이 조성된 이후에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준공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예. 이 문제도 이제 환경부는 문화재 이전 복원 사업이 영주댐 사업에 포함됐는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영주댐을 준공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일부 이전이 되지 않는 문화재는 우리 영주시에서 책임지고 완료시키겠다는 끈질긴 노력으로 걸림돌을 해소하고 준공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영주댐 준공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주댐이 준공 승인을 받으면서 수건 과제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주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주단지 주변에 부족한 복지 시설도 확충하고 주민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영주는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하천 말고는 제대로 된 수변 공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댐이 생기고 넓은 수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 육지 속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수상 수변 데크를 설치하고 또 짚라인, 어드벤처 시설, 수상 레포츠, 복합 체육 시설과 같이 건강한 체험형 관광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해서 어느 한 분야 부족함이 없는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훨씬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영주시에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요.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댐 준공 이전, 우리가 2024년 올해 1월에 영주댐 주변 개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되 영주시에서 구역을 설정해서 기반 시설은 영주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원 영주시 하천과장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하며 해양 투기를 선택했는데 이는 주변국들과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국내 수목원 최초로 공간안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공간안전 인증은 소방청이 감독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기업 자율안전평가 제도로 안전경영, 건축방재, 소방안전 등 7개 분야 143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집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 2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전조사와 현장평가를 받고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산림안전 분야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포스아트 레플리카 특별전이 도청 동락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금강산도와 인왕제색도 등 조선회화 걸작 50여 점을 친환경 철제 강판 위에 구현해 손으로 만지며 오감으로 회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포항제철 냉천 범람 피해 당시 경북도가 조기에 수해 복구를 지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산불과 극한의 폭염, 초강력 태풍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부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부산의 해안가,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해안가 지역은 공포로 변합니다. 해운대 일대를 보면 백스코 인근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물론 원동 쪽은 넓은 범위에 걸쳐 지역 전체가 침수됩니다. 앞으로 7년 뒤 현실이 될지도 모를 부산의 홍수 피해의 모습입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기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피해를 조사하고 모의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태풍 피해가 왔을 때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안가 주변에 홍수로 물이 범람을 하게 될 거잖아요. 물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명제 신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해수면 높이 상승과 함께 최대 규모의 해일이 발생할 경우 2050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이 추진 중인 명지 북쪽의 3분의 2가 물에 잠길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2150년에는 명지 북쪽이 모두 침수되고 명지 국제신도시 일부도 침수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향후 해수면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때 향후 50년, 80년, 100년 뒤에는 점점 더 해일의 고도도 높아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더욱더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침수 피해액 규모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해안 방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구조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구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이 잠길 것이라는 위기론은 또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의 해수면이 오는 2050년 25cm, 오는 2100년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지만 이 정도면 해운대 해안가와 명지 등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더해 이상기후로 극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철만 봐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693mm,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2배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이어 올해도 합장천에서 시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강력한 태풍과 함께 2차 우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등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발생했고 스위스 알프스 만년설이 녹는가 하면 태풍 독수리가 휩쓴 중국에서는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5도. 전 세계는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는 2040년 이전에 1.5도가 상승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So we'll expect, of course, in a continuously warming world, impacts everywhere, impacts on all ecosystems, and you have here representation of the globe and the different scenarios of warming by the end of the century. But impacts will be stronger the warming is. And this is consistently what is projected. So the risks are there. In some cases, limits to adaptation are reached.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극한의 자연재해가 겹쳐 부산이 잠길 것이란 경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응이 없다면 무서운 예측은 더욱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